자, 이성만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다스베이다에 처음 나오셨는데 지역구가 인천 부평 갑입니다. 지금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치안감이 프락치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 인노의 피해자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노회가 인천 부평 민주 노동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자, 히스토리를 따져가 볼게요. 김순호 학생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 징집이 됩니다. 그 시절에는 녹화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빨갱이로 머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녹색으로 바꿔야 된다. 공작이지, 공작. 사업이 아니라. 녹화 사업의 대상자였던 건 확인이 됐어요. 관리번호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당시 보안사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MBC 보도에 따르면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가지고 당시 소위 언도라고 불리던 학생운동 조직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한 문건이 나왔어. 그렇죠. 심산연구회의 학번별 체계도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른바 언더라고 불리는 회장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인물이 누군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 시절에 이미 이 녹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운동 조직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녹화 사업의 대상자가 될 경우에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습니다. 6명이나 있어요. 지금도 강제 징집을 당했던 그런 분들끼리 모임을 갖고 인권 회복 운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김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게 녹화가 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녹화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휴가를 나와서 그 성대에 있는 심산연구회라는 그런 후배들을 만나서 활동한 내역을 그대로 소상히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보안사령관이 사인한 그 문건이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침투 목표는 성대 심산연구회. 구체적인 임무도 나와 있는데 심산연구회 의식화 관련 사항과 회원 동향, 지하서클 연계 조직 여부 확인이었습니다. 임무에 따른 실적도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1일 학교 앞 경양식집 들꽃에서 만난 심산연구회 후배 회원들의 명단, 또 등록서클에서 지하 이념서클이 된 내용, 2학년 김모 학생 등의 주도로 어디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심지어 합숙 MT 등 방학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걸 거부해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저 오지에 보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분은 이 문건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녹화가 이미 돼서 우리가 프락치라고 불러요. 예, 그 프락치가 상태로. 된 거죠. 그 활동이 이어졌냐 안 이어졌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제대하자마자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예. 이분 주장으로는 나는 프락치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동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걸 안 했다는 거야. 그런 주장인 거죠. 예, 그런 주장인 그렇습니다. 셈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분이 그 인노회의 주요 직책을 맡잖아요. 그 인노회가 인천, 부천 그 노동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부천에도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천을 총괄하는 지부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체 서열로 보면 높은 직책에 있었다 이렇게 인노회 볼수 있죠. 전체로 보면 조직책이었다고 하고 예. 넘버 2라고 불렸다고 해요. 인노회를 전체로 이끌었던 분은 이제 성대 선배되는 그 최동 돌아가셨습니다. 최동 열사분의 성대 후배입니다. 굉장히 아꼈다 그래요. 최동 열사의 집에 가서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하고. 그래서 가족도 알고. 잘 알고 지금 그래서 예. 여동생이 지금 분해가지고 그렇죠. 최숙희 씨라고. 예. 왜냐면 최동 열사 이분은 그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나중에 목숨을 끊습니다. 그 그래서 후유증으로. 분신 자살을 하죠. 실제 최동 열사 그분이 이제 잡혀가서 신문을 봤는데 너무나 소상히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의 사진, 이사 갔을 때의 모습, 사진으로 다 갖고 있고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서 그 최동 열사가 그 신문을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결국은 90년도에 이제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88년에 조직 책임자가 되는데 89년 1일부터 인노회 회원들이 연행이 되기 시작해요. 네, 연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연행이 되기 시작하자 이 김순호 국장은 잠적을 합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이 인노회 거의 이제 해체되고요. 구속이 되고 해체되고 18명이 이제 불법 연행되고 그중에 15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김순호 씨는 상당한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몰라. 그러다가 6월 달에 다 종료되고 나서 8월 달에 경찰로 특채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네. 이 양반의 주장은 자기가 7월에 심경의 변화를 느껴가지고 자수를 했다는 거야. 본인의 변은 그겁니다. 이게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더라. 그리고 그 89년도 7월에 홍승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찰 사람이죠. 그 경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네, 그 박종철 열사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턱하니 억하고 죽었다. 그 말을 지어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영동 분실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당시 인노회를 조사했던 것은 이제 홍제동 분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6월 달에 인노회 사건이 종결이 되고 7월 달에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홍승상 경감을 만나서 고백을 했다. 8월 달에 특채를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원래는 연행을 해야 되잖아요. 연행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니까 특채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내가 자수했더니 특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승진해요. 그렇죠. 그 당시 인도의 관계자들 얘기는 갔더니 자신들이 이미 진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더라, 경찰들이. 심지어는 가명을 써서 본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갔더니 본명을 다 알더래. 그 본명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조직책밖에 없는데 게다가 자기 친구였던 동지였던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오, 저 사람이 경찰국장으로 나오네? 옛날에는 그걸 대공파트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학생들 잡아다가 공작을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 요원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탄압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순호 씨를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혹시 이 윤석열 정부가 이가 공작 정치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그렇죠. 준비 작업으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까지 이제 의심을 하게. 왜냐면 이분이 했던 일이 그때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때려잡는 일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빨갱이로 만든 거야.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인노회 사건, 주사파 사건 아니다 하고 판결을 했거든요. 2020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죠.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 노동운동 단체가 이적단체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아서도 사실은 그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혹은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때려잡은 거거든요. 거기에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프락치가 되어서 아예 그럴 결심을 하고 노동조직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럴 개연성이 높죠. 근데 이 홍승삼 경감이라는 사람이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봤는데 이 TV조선과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 사람 특채했어. 지금 삭제돼 버렸어요.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중에서 확 띈 대목이 뭐냐면 그 김순호 그 사람한테 돈 많이 받았다고 대표적인 사건이 인노회 사건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왜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냐면 국장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은 수사가 끝난 다음에 자수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특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수사가 끝난 다음이 7월 달에 가서야 그렇죠. 고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자수했다. 자기 표현을 고백했다고 했거든. 그러면 수사 끝났잖아. 자기 말대로라면. 근데 이 홍승삼 이 양반을 특채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수사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거든. 그럼 수사가 끝나기 전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 6월 이전에 이 사람으로부터 인노회 관련해서 수사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김순호 씨가 특채되고 나서 그 홍승상 씨하고 같이 한 5년간 근무를 합니다. 5년간 근무하면서 이 김순호 씨는
두 단계를 진급을 해요. 또 홍승상 씨도 승승장구를 합니다. 홍승상 씨가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한 30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순호 씨도 거의 대부분 같은 기간 내에 표창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예. 이 홍승삼 전 경감이 인노회 사건 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 수사할 때 도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부터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대로라면 그게 바로 프락치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 데는 83년도에 강제 징집이 되고 나서 프락치 활동을 시작을 했고 또 인노회를 구성할 그때도 이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겠느냐. 제가 오늘 사실 그 낮에 그 인노회라든지 예. 또 아까 얘기했던 강제 징집을 당한 분들이라든지 또는 성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같이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부분들이 다 김순호 씨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랑 간담회했던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뭐, 너 왜 안 나타났냐? 너 그래 다 잡혀갈 때 너 뭐 했냐? 하니까, 자기는 경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가 있었다. 또 이렇게 여성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모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김순호 씨 어디가 있냐? 라고 그 친구들한테 탐문할 정도였답니다. 남아있는 문건에는 군에 있을 때 A등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제대하고 나서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승삼이라는 그 양반을 특채한 사람이 아니 인노회 때 돈 많이 받았다니까 수사 끝나기 전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홍승삼 전 경감을 말대로 하면 그게 프락치예요. 동료들 잡아가게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학생 시절에 활동하고 연결해 보면 인노에 들어간 다음에 변심을 한 게 아니라 그럴 작정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럼요. 그거는 83년도 11월 문건이 그거를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반이 지금 경찰국장에 가 있는데 본인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활동한 내역, 그거를 그동안 보안사에서 쭉 관리를 했어요. 그것이 현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88페이지의 분량이고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88페이지가 될 리가 있나요? 88페이지의 분량이고 그 조난 자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순호 씨한테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억울하면.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면 조난 자료를 신청을 동의를 해라. 동의를 하고 제3자가 보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문건을 살펴보자. 그러면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문건이 MBC에서 보도된 내용이 나오니까 왜 내 자료가 나의 동의도 없이 나왔느냐. 그 나온 경위를 자기는 조사하겠다. 뭐 억울하다. 80년대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게 80몇 페이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88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럼 활동을 많이 하셨네. 예, 활동을 많이 하셨죠. 당시 80년대에는 이 보안사가 가장 막강했죠. 국정보다 막강했어요. 군 조직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대공 업무는 보안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요새 나오는 영화 헌트 보시면 그 보안사 출신들이 다 의원님 안 바쁘신가 봐요. 아니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꼭 헌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헌트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보안사 그쪽 출신들이 한 축을 담당하잖아요. 의원님 해명이 구차합니다. 보안사가 됐어요. 군발이 정권 시절에는. 당연하잖아요. 윤석열 집권하니까 검찰이 세잖아. 이분이 정말 억울하면 그 문건을 열람하면 돼요. 프락치를 종용하였으나 활동하지 않았다. 응?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렇죠. 다 해명되는 거 아니야. 본인 말대로 그런 활동 안 했다면. 이렇게 뿌락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온 언론에 나왔는데도 이거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경찰국을 만들 때 김순호 국장을 임명할 거를 작심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어쩌면 이 양반의 특채돼서 그렇죠. 했던 역할들 역할들. 그걸
그거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게 아닌가. 초대 국장이고 경찰 조직 거의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뽑았을까?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다 따져보고 적합하다. 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야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공안 정치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안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예. 저는 왜 조직 내에 침투해가지고 같은 편인 척하며 공안 정국으로 만들어 가려면 결국 뭐 대북한에 협조를 했다. 간첩 만들기.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좀 활용할 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경찰국 신설 자체도 국민들이 5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무리한 사람을 임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특채되어서 왔는지를 모른 채 이 사람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군다나 신임 경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력 같은 경우를 정확히 따져볼 수밖에 없죠. 그 시절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런 노릇하면서 많이 때려잡았어? 이거 능력 있네. 응? 그렇죠. 경찰 조직 장악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교체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문건이 존재한대잖아. 다행히 보안사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 그게 국가기록원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본인이 그 열람 신청을 하면 돼요. 의원님 평상시에 다스베이다 보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매니아인지 꼭 그거를 틀어놓고 자.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조금 인정해주는. 이걸 왜 띄우신 겁니까? 이게 특징이 없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궁합니다. 훨씬 노골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초대 경찰국장 예. 프락치 의혹 예. 딱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예. 요거를 끝까지 밝혀내는 것으로 그렇게 성과를 딱 내시면 예. 김순호 국장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지. 의원님 이 건은 이 건대로 끝까지 파헤쳐보고 예. 그 시절 프락치들이 무슨 활동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러하였다. 기록해야지 하나의 교훈이 될 거 아닙니까? 요즘 20, 30대는 프락치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역사에 굉장히 어두운 담배. 야, 너 친구들 배신해. 동료들 배신해. 동료들 감옥에 넣고 너는 대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사람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밖에 없었겠느냐, 많았을 거 아닙니까? 프락치 사업은 이러했고, 프락치를 활동한 사람들의 규모는 어떠하고, 그 그렇죠. 사람, 그 이후로는 어떤 삶들을 살았고, 누가 한 사람 특정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찍는 게 그런 아니라, 게 아니라 그런 보고서 분석도 하고, 삶도 추적하고, 기록도 남기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어떤 보고서를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이성만 보고서 이렇게 아니 후원 딱 그렇게 하니까 바로 과제를 주시네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돈을 주죠. 알겠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거면 일을 한다고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펀트란 영어를 봤잖아요. 저는 쏙쏙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 젊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보안사가 왜 저러지? 왜 뭐 저러지? 그러니까 예. 이성만 보고서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들어가시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제 가야 돼요.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총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관중석이 이렇게 있는지. 의원님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면 꼭 숙제를 줘야 돼요.